불가능합니다. 이건 교수들도 못 풀어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심사위원장이 한국 소년의 풀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밥 국물 묻은 책 한 권이 세계 최고 수학자들을 침묵시킬 줄은. 우리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시골 소년의 꿈이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감동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민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수학이 좋았고 문제 푸는 것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가 세계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김혜진 씨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민우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의 등은 해가 갈수록 더 구버만 갔습니다. 월급날이면 번 돈의 대부분을 월세와 공과금에 내고 남은 것으로 민우에게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피곤하신 몸으로도 민우의 방에 들어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우리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도와주는 선생님 말이야. 그 한마디가 민우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 날을 만들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민우네 집은 구미시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한 칸과 작은 주방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곳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셨습니다. 벽지가 낡아군데군데 찢어져 있어도 어머니는 매주 토요일이면 바닥을 손걸레로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작아도 마음만은 넓게 살자, 민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한 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어머니는 가끔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싸우셨습니다. 식당 주인이 허락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음식을 드시지 않고 모두 민우에게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자신은 그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이미 배불리 먹었어. 너 먹어, 민우야.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민우는 묵묵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그는 매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우의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더 이상 고단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처럼 자신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을 향한 그의 여정이 어떻게 세계 수학계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학원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 공간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민우네 집 인터넷은 자정이 지나야 겨우 끊기지 않고 EBS 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그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에 이미 깊이 잠들어 계셨고 고요한 밤의 세계는 온전히 민우와 수학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할 공간은 전기장판 켜놓은 작은 방바닥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쓰시는 낡은 옷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민우가 쓰는 작은 책상이 있었지만 겨울밤엔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 위에서 배를 깔고 누워 공부했습니다. 민우의 인생의 스승은 수학의 정석 한 권이었습니다. 중고서점에서 1,000원 주고 산 그 책의 겉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전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책 곳곳에 연필 자국과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열정이 담긴 그 흔적들이 오히려 민우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가 여기까지 풀었구나.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책과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 책의 전 주인과 교감하듯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민우만의 풀이법을 만들어갔습니다. 공부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문제를 풀다 지치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다 놓으신 라면은 민우에게 특별한 보상이자 위로였습니다. 때로는 새벽 1시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라면을 먹다 국물이 튀어 책에 얼룩이 생길 때마다 처음엔 속상했습니다. 소중한 책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얼룩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국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꿋꿋이 버텨낸 시간들의 기록이야. 매일 밤 같은 문제를 5번, 10번씩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어떻게 이 원리가 다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습니다. 수학의 정석 심화편 3장 8번 문제는 일주일 내내 민우를 괴롭혔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를 구겨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밤, 마침내 그 문제의 해법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 순간의 희열은 민우가 수학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어떤 게임의 승리보다도 어떤 칭찬보다도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수학에 몰입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학만은 민우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정확한 풀이 과정만 있다면 누구나 같은 답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정함이 민우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을 때 선생님은 종종 민우의 답안지를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처럼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답만 맞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민우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민우만의 강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을 보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구미라는 작은 도시를 벗어나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별빛만큼은 가난한 민우에게도 부자에게도 똑같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민우는 학교 게시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시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글로벌 수학 프로젝트 모집 안내문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중 수학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해외 연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건 분명 특목고 학생들이나 유학준비생들을 위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돌아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수학적 재능과 열정을 가진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그 문구가 민우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게시판 앞에 한참을 서서 그 안내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집에 가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해외 수학 프로젝트에 지원해보고 싶은데.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습니다. 민우야, 그런 거 너 같은 애들 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민우네 같은 형편에 어떻게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뜻이었겠지요. 하지만 민우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늘 그러셨지.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그래, 한번 도전해봐. 안 돼도 괜찮아.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학교 성적표와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그리고 민우가 직접 쓴 지원 동기를 첨부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접장에는 민우보다 훨씬 준비된 것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민우의 낡은 교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자 테이블 건너편에 4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강민우 학생,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올바른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같은 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민우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자신의 정석 노트와 직접 만든 문제 풀이 요약집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국밥 국물 자국이 묻은 그 노트를 보시고 한 심사위원이 물으셨습니다. 학생은 이런 응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나요? 이건 대학 과정인데. 민우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습니다. 수학의 정석을 3번 반복해서 풀었고 어려운 문제는 5번씩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도 대칭성의 원리를 활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를 풀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수학을 하고 있군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기적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어 미국 동부 최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수학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민우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민우야. 출국하던 날 새벽 4시 어머니와 함께 버스터미널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싸주신 김밥 봉지를 민우의 가방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가서 배우고 오너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민우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환경. 과연 자신이 그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방 속에는 그의 인생의 스승인 정석책과 빨간 펜 몇 자루, 그리고 밤새 꼼꼼히 정리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구미에서 시작된 민우의 여정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국밥 국물 묻은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캠퍼스, 1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국 학생들의 모습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로렌스 아카데미. 민우가 2주 동안 머물게 될 이곳은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였습니다. 입구에 새겨진 라틴어 교훈 아래로 자신만만한 표정의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안내받아 짐을 풀고 있는데 민우의 옆방 미국 학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Hey, you must be the Korean kid. I'm Jackson.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Yes. I'm 민우. Nice to meet you. 짐을 풀며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미에서 가져온 몇 벌의 옷과 필기구, 그리고 민우의 보물인 수학의 정석책. 그의 방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민우는 그것보다 자신의 낡은 책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최신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며 가상현실 장비로 기하 개념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우의 가방 속에는 이미 변색된 수학책 한 권과 손으로 쓴 노트뿐이었습니다. 너 그거 뭐야? 첫 수업 시간 옆자리에 앉은 금발의 미국 학생이 민우의 책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윈터스였습니다. 캠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영재로 불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수학책이야. 정석이라고 해. 에밀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해? 우리 태블릿에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3차원 도형이 회전하며 나타났고 방정식이 자동으로 풀리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분명 인상적인 기술이었지만 민우에게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직접 손으로 푸는 게 좋아. 그래야 개념이 더 잘 이해돼.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 태블릿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해? 잠시 민우는 자신의 낡은 책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민우는 자주 당황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는 최신 용어나 약어들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학의 언어만큼은 보편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칠판에 적히면 그 순간만큼은 민우가 구미에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저마다의 그룹으로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우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곤 했습니다. 가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김밥이 뭐냐고 물었지만 대부분은 민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자주 민우를 힐끔거리며 속삭이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 속에서 아시아 키드라는 단어가 들릴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민우는 다시 정석책을 펼쳤습니다. 정석 심화편 예제 7번. 특히 어려웠던 그 문제를. 민우는 그 문제를 5번 연속으로 풀었습니다.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눈을 감아도 그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작은 방의 전기장판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뒤로하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밤하늘의 별들이 구미에서 보던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별은 어디서나 같은 법칙으로 빛나고 수학도 어디서나 같은 진리를 말하니까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반드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나의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내일이면 캠프의 핵심 수업인 고급 수학 세미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민우의 인생에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캠프의 핵심 수업인 고급 수학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의 수학 박사 다니엘 로젠버그 교수가 강단에 올라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그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진정한 수학적 사고를 다룰 겁니다. 암기가 아닌 통찰력이 필요한 수학이죠. 교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집중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로젠버그 교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젠버그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고 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긴 미분 방정식이 칠판을 채워나갔고 그 복잡한 기호들을 보며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대학 수준에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암기가 아닌 진정한 수학적 통찰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로젠버그 교수의 말에 교실 앞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재들만 모인 이 캠프에서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에 무언가 계산하기 시작했지만 곧 좌절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에밀리조차 미간을 찌푸린 채 계산을 시도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려 했지만 로젠버그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어요. 순수한 사고로 접근해 보세요. 아무도 도전할 생각이 없나요?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칠판의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조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석 심화편에서 밤새 반복했던 그 문제와 유사한 대칭성을 활용한 복합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구미의 작은 방 전기장판 위에서 정석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순간 교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다른 학생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로젠버그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0걸음 정도의 짧은 거리였지만 마치 영원히 걷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필을 손에 쥐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마치 구미의 작은 방, 전기장판 위에서 정석책을 펼치던 그 익숙한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하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손은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칠판에 라플라스 변환식을 하나씩 적어내려가며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테일러 급수로 전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칭성을 활용하면 식이 절반으로 간단해집니다. 이건 정석 고급편 예제 7번과 구조가 유사해요. 분필이 칠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민우의 손끝에서 흘러나왔고 복잡했던 방정식이 점점 단순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구미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패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 칠판의 마지막 등호를. 그리고 답을 동그라미로 감싸는 순간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우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분필 가루가 손에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로젠버그 교수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로젠버그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답풀이가 아닙니다. 논리적 사고와 직관, 패턴 인식이 완벽하게 조화된 진정한 수학적 통찰력입니다.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던 조용한 아시아 소년이 모두를 압도한 겁니다. 어디서 이런 풀이 방식을 배웠나요? 로젠버그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요. 독학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그 국밥 국물 묻은 책으로요. 누군가 뒤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책으로 밤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로젠버그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이 캠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학과 교수 제이슨 콜필드가 직접 캠프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뜻밖의 방문은 캠프 전체를 흥분시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데 로젠버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우, 콜필드 교수님이 특별히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셔. 내일 자네의 풀이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석학이 민우를 만나고 싶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거 인상적이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경멸이 아닌 어쩌면 존중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감정이. 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구미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민우의 마음속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성취감, 인정받는 기쁨이었을까요? 엄마, 저 해냈어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하며 다시 정석책을 펼쳤습니다. 내일의 만남을 위해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성공 이후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를 향한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가면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면 다른 학생들이 흘끔거리며 민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의 눈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때로는 견제의 시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이전에는 그저 무시당하던 민우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정석 소년이야. 어떻게 그런 낡은 책으로 로젠버그 교수님의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혹시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캠프 최고의 수학 영재였습니다. 민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학 여왕이었습니다. 민우가 풀이한 날 이후 세미나에서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위치를 되찾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답안도 물론 훌륭했습니다. 미국식 교육의 논리적 체계가 잘 드러나는 풀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콜필드 교수는 캠프 전체 학생들과 방문. 교수진 앞에서 민우에게 특별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우의 풀이 방식과 사고 과정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큰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시는 동안 전기장판 위에서 정석책을 보며 EBS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며 혼자 익힌 방식입니다. 칠판에 자신의 풀이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대칭성을 활용한 접근법,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 그리고 직관과 논리를 결합하는 한국식 문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콜필드 교수는 무대 위로 올라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우 군, 당신은 천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말, 그것은 민우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민우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우를 향한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는 민우의 자리를 피해가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태도가 가장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던 시선이 점점 불편함으로, 그리고 견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민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 민우.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너랑 달라. 여기는 미국이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 그 낡은 책의 방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라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신발은 중학교 때부터 신던 낡은 운동화였으며 발음도 행동도 아무것도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침묵을 깨고 대답했습니다. 난 달라. 하지만 그 다름이 바로 내가 가진 전부야. 에밀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민우가 반박할 거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이 내 강점이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야. 에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휙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생각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민우의 대답이 그녀의 예상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밤 민우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주에 로젠버그 교수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조용해지는 교실 속에서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국제 수학 경시 대회에 우리 캠프가 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흥분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프린스턴 수학 경시 대회는 전국에서 최고의 고등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팀은 2명으로 구성됩니다. 로젠버그 교수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강민우.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에밀리 윈터스.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과 민우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안에서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도전의식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다면 소년과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 경쟁자에서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난 이 팀에 참가할 수 없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로젠버그 교수의 시선이 민우와 부딪혔습니다. 민우, 걱정하지 마. 이건 학교의 결정이야. 에밀리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에밀리는 그저 민우를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 민우와 함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넓은 잔디밭에 혼자 앉아있는 에밀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옆에 앉아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내가 날 싫어하는 건 알아. 난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럼, 그냥, 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 모든 규칙을.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혼란, 적대감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변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 민우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민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내일부터 따로 준비할 거야. 굳이 함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숙사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석책을 펼치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도 인정한 한국식 접근법. 그러나 에밀리와 함께 풀어야 하는 경시대회 문제들. 민우는 이것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의 방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팀 미팅은 최악이었습니다. 로젠버그 교수가 마련해준 소회의실에서 에밀리와 마주 앉았지만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난 내 방식대로 준비할 테니 너도 내 방식대로 해.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는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경시대회까지는 단 2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도 거르고 캠프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에밀리가 놓고 간 서류 뭉치를 펼쳐보니 지난 3년간의 경시대회 기출문제와 대회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놀란 것은 이 문제들이 민우가 한국에서 풀어본 유형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석책을 펼치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도 인정한 한국식 접근법. 그러나 이런 경시대회 문제들에도 효과적일까요? 새벽 3시 예상 문제를 풀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민우가 본 적 없는 유형이었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식 교육만으로는 세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건 마치 천장에 닿지 못하는 사다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틀째 도서관 구석에서 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끝없이 펼쳐진 방정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 풀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민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 노트 읽어봤어. 그녀가 자신의 노트를 밀어주었습니다. 펼쳐보니 깔끔한 필체로 문제 접근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민우가 배운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이 문제는 위상 수학적 접근이 필요해. 너희 한국 책에는 없는 방식이야. 그녀가 연필을 들어 민우의 노트 위에 무언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적인 변형의 개념, 위상학적 불변량에 대한 설명. 처음으로 에밀리의 방식을 제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민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우가 전체 그림을 보고 패턴을 찾는다면 에밀리는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 연결성을 중시했습니다. 민우가 직관을 따른다면 그녀는 체계적인 증명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녀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해결돼. 놀랍게도 그들은 같은 답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정답에.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야? 에밀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민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 노트 읽어봤어. 솔직히 충격적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에 나가는 거라면 적어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도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작게 내뱉었지만 그 말이 민우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같이 풀까? 에밀리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혼자 공부해 온 민우에게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협력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다음 날부터 그들은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문제를 풀며 점점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밀리는 민우가 몰랐던 미국식 수학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민우는 그녀에게 한국식 패턴 인식법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난 땅에서 올려다보는 느낌이랄까. 그녀의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각 차이가 오히려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협력 끝에 그들은 이전 경시대회 문제 대부분을 함께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논리적 엄밀함과 민우의 직관적 패턴 인식이 만날 때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경시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미국 동부의 강력한 라이벌 팀이 등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팀으로 지난 3년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전설적인 팀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에밀리가 노트북으로 그들의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브래든 리치몬드와 테드 해리슨. 둘 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1위 출신이야. 특히 브래드는 이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선행 학점을 이수 중이래. 에밀리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민우, 솔직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우야, 세상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를 본단다. 이길 수 있어, 에밀리.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민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우가 직관적으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에밀리가 수학적 엄밀성으로 검증하는 방식. 여기에 한국의 패턴 인식법과 미국의 논리 체계를 결합했습니다. 대회 3일 전 로젠버그 교수는 그들의 변화를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놀랍군요. 두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콜필드 교수도 그들의 모의 시험 결과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의 힘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순간을 보는 것 같군요. 대회 2일 전 밤늦게까지 혹독한 연습 중에 에밀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우, 왜 그렇게 수학에 미쳐 있어? 진짜 이유가 뭐야?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민우에 대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수학만은 내게 공평했어.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정확한 풀이만 있으면 인정받으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전기장판 위에서 라면 먹으며 공부했어. 어머니는 새벽에 들어오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수학은 내 유일한 친구였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기분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항상 1등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어.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기대. 모두가 내 성적표만 봤지 나를 본 적은 없었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야. 엄마는 하버드 의대 출신. 내가 매일 밤 울면서 공부한 적 없다고 생각해. 내 고생이 더 컸겠지만 외로움은 마찬가지였어.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바라봤습니다. 성적과 국적, 환경을 넘어선 두 사람. 국밥 국물 묻은 책으로 공부한 한국 소년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미국 소녀. 겉으로는 다르지만 내면의 외로움은 같았습니다. 너에게서 배운 게 있어.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수학에 대한 사랑, 그 순수한 열정. 난 그걸 잊고 있었어. 대회 전날 밤 캠프 뒤편 언덕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구미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수학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어디서나 같은 언어로 말하는 에밀리. 응. 내일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지.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민우의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내게 보여준 건 답이 아니라 과정이었어. 그게 진짜 수학이야. 그들은 각자의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최신 미국 교재와 민우의 국밥 국물 묻은 정석. 두 권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마치 그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별을 바라보는. 경시대회 당일 아침, 프린스턴 대학교의 웅장한 메인홀 앞에 섰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상징과도 같은 고딕 건축물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고 그 앞에 선 민우는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와 나란히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했고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입구에서 그들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부설고 팀과 마주쳤습니다. 전설적인 팀의 주장 브래든 리치몬드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우승은 우리 차지야. 특히 너 같은 아시아애가 우리를 이길 순 없어.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크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들을 향해 흘끔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우가 무언가 대답하기 전에 에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최강 조합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경쟁자들 사이로 들어서며 에밀리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려? 응, 너는? 죽을 것 같아. 그들은 서로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문제와 그들만 남은 세계.
민우는 정석책의 모든 페이지를, 어머니의 손길을, 라면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고난과 외로움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에밀리 시작하자. 먼저 문제의 대칭성부터 찾아보자. 이제 그들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메이홀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경시대회 결승전.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이 일제히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문제는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로제타 문제. 공식 이름은 아니지만 그들끼리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 문화권의 수학적 접근이 필요한 복합 문제였으니까요. 에밀리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개인전이었습니다. 민우는 정석에서 배운 패턴 인식법을 활용했고 에밀리는 미국식 논리 체계로 풀어나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강점을 살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두 번째 라운드, 팀 문제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단 하나. 하지만 그 복잡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문제와 관련 자료들. 고도의 위상 수학과 비선형 방정식, 불규칙 패턴 분석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네. 에밀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문제를 바라보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구미의 작은 방, 전기장판 위에서 라면을 먹으며 밤새 문제를 풀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 여기 봐. 이 문제의 핵심은 대칭성이야. 종이 위에 빠르게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규칙성, 그것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위상학적 특성을 활용하면 에밀리가 민우의 생각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찾아낸 패턴을 수학적 이론으로 검증하고 형식화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트 위에는 방정식과 도형, 그래프가 꽉 채워져 갔습니다. 민우가 패턴을 잡아내면 에밀리가 논리적으로 검증했고 에밀리가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 민우가 직관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풀이의 변환을 사용하면 패턴이 선형화돼. 그럼 잠재적 대칭성이 드러나겠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라플라스 연산자를. 그들의 대화는 점점 외부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식 수학과 미국식 수학이 만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이죠. 다른 팀들이 절반도 풀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 직전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확신해? 응, 너는?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답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찾아낸 해답이었으니까요. 결과 발표 시간. 프린스턴 수학과 학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4 국제 수학 경시대회 우승팀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울려 퍼진 이름. 미국 로렌스 아카데미 에밀리 윈터스와 강민우 팀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민우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민우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시상식 단상에 오르며 민우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고 계실 어머니. 이 순간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밀리의 부모님은 객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반면 민우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부설고 팀의 브래든이 다가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 너희 풀이 방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접근법이었어. 에밀리는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서 강점을 찾았을 뿐이야. 브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CNN 취재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보도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밥 국물 묻은 책으로 세계를 정복한 한국 소년, 동서양 교육의 만남이 만들어낸 수학의 기적. 카메라 앞에 선 그들은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우는 내게 수학의 본질을 가르쳐 줬어요.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볼 줄 아는 안목과 문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법을 배웠죠.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민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우승했으니 틀림없이 많은 제안이 올 거야.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각각 장학금 제안이 온 것입니다. 민훈의 집 형편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우리 둘 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녀는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학교 가자. 내가 하버드, 내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이런 거 말고. 둘 다 프린스턴은 어때? 우리 팀워크를 이어갈 수 있잖아. 에밀리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모두가 민우가 미국 명문대에 진학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로젠버그 교수도, 콜필드 교수도, 캠프의 모든 학생들도.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민우 학생, 어떤 학교를 선택하실 건가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하버드. 그 순간 민우의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경험, 에밀리와의 우정, 세계적인 인정. 이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구미의 작은 방과 어머니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젠버그 교수와 콜필드 교수도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취재진의 카메라맨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장학금 제안을 포기한다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당신을 원하고 있는데요. 민우는 낡은 정석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밥 국물 자국이 선명한 그 책.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펼쳤을 때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돈이 없어도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선생님이 되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우.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에밀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이런 선택이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비리그 입학은 최고의 영예이자 누구나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회를 포기한다고. 왜? 그들은 호텔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벤치에 앉은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는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해. 내가 내 파트너가 되어준 것도, 우리가 함께 우승한 것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희생과 고향에서의 경험 때문이야.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 에밀리는 한동안 말없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실망, 존경,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 내가 한국에서 시작한 여정을 한국에서 완성하고 싶은 거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진짜 수학이었던 거야. 에밀리의 말은 민우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민우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구미에서 시작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로젠버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우,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하지만 정말 확실한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크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한국입니다. 로젠버그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때가 있지. 자네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라네. 그날 오후 콜필드 교수가 민우를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군, 자네의 결정을 들었네. 네, 교수님.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 당신 같은 인재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나 하버드에서 연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콜필드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선택을 존경한다네.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 나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었지. 하지만 난 더 쉬운 길을 택했어. 학문적 성취와 명성을 선택했지. 그건 틀린 선택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게 되네. 콜필드 교수의 눈에는 오래된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회가 필요한 아이들이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콜필드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네. 그리고 혹시 모르지, 언젠가 우리가 자네에게 배우러 한국을 찾아갈지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귀국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 에밀리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출국장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국에 갈 거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너의 학교를 보고 싶어. 정말? 그때 꼭 만나자. 약속해. 그리고 라면도 먹여줘. 그들은 서로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이 이제는 깊은 우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내가 아니었다면 우승할 수 없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거였어. 이별의 순간 그들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2주 동안 민우는 수학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 협력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해진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민우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가 늘 믿었단다. 내가 해낼 거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다들 미국에 남으라고 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제안했거든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민우에게는 어떤 상장보다, 어떤 장학금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건 분명 옳은 길일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널찍한 캠퍼스와 화려한 건물들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곳이 민우의 뿌리였고 민우가 돌아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 테이블에는 오랜만에 먹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 상자를 열자 새 수학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표지의
이젠 더 이상 중고책이 아닌 새 책으로 공부했으면 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정석책이 좋아요. 그 책에는 제 여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둘 다 가지렴. 과거와 미래를. 그날 밤 오랜만에 돌아온 민우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 에밀리와의 우정,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여정. 모든 것이 한편의 꿈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보던 별과 구미에서 보는 별은 같습니다. 수학의, 아니 진실의 빛도 어디서나 같을 것입니다. 민우가 가야 할 길은 그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민우의 사명임을 그 밤에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1년 후 민우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는 구립도서관 한켠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3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우쌤의 정석 교실. 아이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고 서점을 돌며 깨끗한 중고 수학의 정석을 여러 권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보세요. 문제풀이, 메모, 심지어 국밥 국물 자국까지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민우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단순히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패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대학 공부와 교실 운영으로 바빴지만 마음은 늘 편안했습니다. 민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라고 외칠 때면 그 어떤 상과 영예보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에밀리가 약속대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방학을 이용해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을 때 에밀리는 이미 한국어 인사를 연습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한국어 실력이 놀랍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 에밀리를 민우의 집에 초대해 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에밀리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민우가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고마워요. 에밀리는 정성껏 준비해온 선물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차 세트와 작은 주방용품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혜진 씨. 오히려 제가 민우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에밀리를 위해 특별히 불고기와 잡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 셋은 작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에밀리는 민우의 무료 수학교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민우와 함께 교실을 찾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식 교육 방식과 한국식 방법을 접목시킨 수업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민우, 너희 학생들 정말 열정적이다. 특히 저 여학생. 주희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 맞아. 주희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은 꿈도 못 꾸고 있어. 에밀리는 주희와 특별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급 위상 수학 문제를 풀기도 했고 에밀리는 주희에게 영어로 된 수학 자료들을 번역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민우, 내가 돌아가면 주희에게 정기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해주고 싶어. 괜찮을까? 물론이지. 주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한 달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에밀리가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해, 민우.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어 보여.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넌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년에도 올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을 몇 명 데려올게.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그들의 협력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매년 여름방학이면 한국을 찾아와 민우의 수학교실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민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희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국제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장면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콜필드 교수의 예언대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수학 교육을 배우러 오는 교사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우의 작은 교실은 어느새 정석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센터로 발전했고 여러 나라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몇몇 학교는 수학의 정석 번역본을 교재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번역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미국식 교육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교육부에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학교육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4학년 겨울, 졸업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콜필드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차 방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우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우, 자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됐네. 자네는 단 한 명의 뛰어난 수학자가 되는 대신 수백 명의 수학자를 키워내고 있어. 콜필드 교수는 민우의 교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진정한 힘이야. 지식이 퍼져나가는 방식은 물결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지.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만약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갔다면 아마 좋은 연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의 선택을 존경한다고 했던 거야. 콜필드 교수는 떠나기 전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수학교육 방법론을 비교 연구하고 최선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우, 자네가 중심이 되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게. 에밀리도 참여할 거야. 그렇게 민우는 졸업 후에도 학문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정석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정석 아카데미의 행정을 도와주시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항상 미소가 머물렀고 그 미소가 민우에게는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국밥 국물 묻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된 민우의 여정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도 매년 여름방학이면 한국을 찾아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가난과 부유함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아카데미에 불을 끄고 나오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미에서, 프린스턴에서, 서울에서 본 별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수학의 언어처럼 진리의 빛은 어디서나 같은 법이니까요. 민우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이 물결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국밥 국물 묻은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부족함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머리보다 마음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의 정신이 이 작은 책 한 권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우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가 되어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항상 낡은 수학의 정석이 놓여 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민우는 그 책을 들어보이며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국밥 국물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한 얼룩으로 볼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은 흔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바로 그런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정석 아카데미는 이제 전국에 10개의 지부를 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수학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였습니다. 에밀리의 도움으로 그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지금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매년 여름방학이면 한국으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자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어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치 민우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더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에밀리와 민우는 지금 동서양 수학교육 융합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정석 아카데미에서는 국제교육 컨퍼런스가 열리고 세계 각국의 교육자들이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눕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50개국 이상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고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아카데미를 자주 찾아오십니다. 학생들은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따뜻한 간식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실 때면 민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감사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정석책을 펼쳐보았습니다. 20년 전 국밥 국물이 묻은 그 페이지들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교재가 아닌 민우의 인생의 지도가 되었으니까요. 공부는 결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간절함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민우는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도 강의실 문을 엽니다. 에밀리는 지난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민우, 우리가 경시대회에서 증명한 것은 단순한 수학 정리가 아니었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야. 그녀의 말이 민우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밥 국물 묻은 책으로 공부한 이야기일 수도,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요즘 민우는 정석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교육 철학을 담은 이 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국밥 국물 묻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정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우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국밥 국물이 묻은 그 페이지들처럼 인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진실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겠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정석과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탱해준 무언가, 포기하지 않게 해준 누군가. 오늘 그것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교육의 가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전달이고 가능성의 공유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민우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국밥 국물의 흔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들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민우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어주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밥 국물 묻은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